홍준표 전 대표가 9월 15일에 귀국을 한대요. 네. 그럼 별로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저는 않습니까? 뭐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미 흘러간 물이고 예. 당에 이제 별로 이제 홍준표를 의식하는 뭐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그래요? 다들 이제 이미 이제 지나간 물이다라고 다 생각하는데. 용도 폐기됐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언론에서 입장에서도? 예.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지나치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걸 즐기는 것 같은데. 네. 당내에서는 지금 별로 지지 기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그런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김병준을 쳐다보고 있죠. 언제 이제 칼을 뺄지. 이제 그런데 홍준표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전 조금 요 지점에 조심스럽지만 예. 사실 계륵이 그냥 계륵되는 게 아니거든요. 닭갈비? 예, 예. 닭갈비라는 게 괜히 닭갈비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론 이제 말씀대로 홍준표 대표 또는 홍준표 체제는 이미 국민적으로 홍준표 대표는 국민적 심판을 받은 분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홍준표 체제에 대한 반성이 있었느냐. 그 한국당 자체에서.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가 이후에 이루어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물러나고 간 거고 당 자체에서는 아무런 반성이 홍준표 체제에 대한 반성이 없이 네. 김병준 체제가 조용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게 계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닭갈비라는 게. 아, 이걸 쓸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하자니 참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성으로 우리가 그때 체제에는 이런 게 문제점이었다는 걸 명징하게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김병준 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걸 이어나가야 되는 강훈식 거죠. 의원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7835님이 지금 그 질문 보내주신 걸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김병준 위원장이 혁신의 방법으로 홍준표를 제거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거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무슨 살벌한 지금 다 스파이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걸 더 이상 못 갖게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를 공격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미 이제 영향력 상실했다니까요. 이제 혼자서 그냥 개인 플레이만 하겠죠. 그래요. 예. 밖에서 당 밖에서. 네.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9월 15일 귀국이라고 하니까 이후 상황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광복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다 들으셨습니까, 두 분? 뭐 아무튼 이 그 경기 강원도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 특구 설치한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이런 뭐 그 비전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남북 관계가 잘 풀리고 비핵화가 돼야 된다라고는 뭐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아무튼 감상평부터가 좀 궁금합니다. 정도원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그렇죠. 제목을 뽑더라고요. 예.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런 말이 되게 공허하게 들렸을 텐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남북 또 미북 움직이고 예. 있잖아요. 예. 이제 평화 체제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공허하지는 않죠.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가까운 미래. 네. 호평을 하시네. 강훈식 의원님이. 제가 사실 정리한 거랑 너무 비슷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래요? 네, 평화가 경제다. 이거 사실은 평화가 되게 렉토릭 같고 이게 사실은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네. 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평화 체제를 구축해서 경제 문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그걸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오늘 또 어떤 언론에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그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 포상의 문제를 마치 일부 언론에서 홍대 몰카나 워마드 또 네. 뭐 안지사 무죄와 같은 여성 현안을 달래기 위한 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라고 네, 했어요? 그건 꼭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네. 또 여성 독립운동을 재평가한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사실은 그 흐름이 몇 년 전부터인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꽤 몇 년 됐는데 그 3.1 만세운동 때 네. 경상남도 통영의 기생분들이 네. 만세운동에 맨 앞에 섰다는 역사 발굴이 있어갖고 그때 상당히 큰 뉴스가 된 적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뭐 이것을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건 꼭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하여튼 오늘 전체적 기준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네. 발판으로 그렇죠. 남북경제협력을 가속하겠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네. 어느 범주까지 하겠다라는 설계도를 설명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산을 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핵화라고는. 근데 그 어제 오늘 좀 나오는 얘기가 보니까 북미 간에 뭔가 물밑 접촉이 좀 있고 뭔가 가시권에 온 것처럼 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좀 참,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좀 넘으면 종전선언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 총회가 이제 최종 목표를 삼아서 네. 그 전에 다 조합을 조정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게 되면 바로 탄력부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북한이 어떤 의지를 가지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뭐 조만간에 방북한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가 폼페이오와 또는 미국과 어떤 조정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시베리아 횡단처럼 서울에서 타가지고 파리까지 한번 좀 진짜 며칠이나 걸려? 한 달 정도 걸리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걸려요. 그래요? 우리 나랑 같이 방송하는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가는데 네. 5일 걸린다 그러던데. 에? 그거밖에 안 걸린다고요? 근데 기차에 꼬박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고속철도도 아닌데 5일밖에 안 걸린다고? 더 걸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5박 6일, 6박 7일. 아, 그 정도면 네, 파리까지 가요? 네. 빨라졌네. 아, 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마르크스 레닌 시대 얘기하고. 증기기관차 이야기. 그 정도는 아니고. 죄송해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이제 밝게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좋은데, 한편에서는 또 이 건국절 논란이 불집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다시 건국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좀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계속 논쟁하면서 해야 되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일단 국민들은 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쟁점이 뭔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무슨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물론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이유는 있어요. 이제 이 나라가 처음 건국할 때 제대로 건국이 된 거냐, 네. 정통성이 있는 거냐, 네. 단독 정부만 수립한 게 잘한 거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일 잘한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딱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네. 그때 이제 집권하고 첫 해 이제 제2건국 50주년이다. 아, 예. 그러니까 19년이 건국이고 예. 48년이 제2건국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딱 단박에 정리해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정도원 의원님하고 별로 생각이 네. 다르게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민족의 문제다 보니까. 네, 이건 아주 당연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파를 뛰어넘는. 네. 국론 통일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저는 정말로 보면서 네. 이번 건국절 논란을 보면서 정도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봐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이걸 자꾸 가져가는 것이 정치적 공세로도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이제 실질적인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게 제2의 색깔론이 아니라면 예.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건국절 논란으로 한번 불 붙여봐야겠다. 네.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이제 그만하고 예.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그거 아닐까요?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정치적 어떤 가성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무슨 결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통령께서는 이게 70주년, 정부 수립 70주년이라는 표현을 정부 수립이죠. 네, 정부 수립 네. 70주년. 그래서 뭐 이게 뭐 보수를 배려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논란에 들어가고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통합을 져야 하는 그런 논란에 네.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런 논란에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여기에 또 가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세는 안 하고 좀 논란의 여지는 있다. 뭐 토론이 필요하다고는 얘기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중립적인 스탠스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1948년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 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나요? 예. 그러니까 건국 정신이 어디서 오든 1948년에 주권과 영토가 모두 갖춰졌다는 측면에서 1948년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 이렇게 예. 말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가세를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 얘기대로 하면은, 예. 제1건국, 제2건국, 하여간 건국이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물론 김병준 위원장 정확한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걸 자꾸 이렇게 확대, 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약간 각도를 틀어서 보수 세력 결집용이 아니라 혁신용으로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혁신과 이 건국적 논란을 불지피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불집힌 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꺼냈던 거는 자유한국 내에 다른 그렇죠. 쪽에서 꺼낸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좀 어중쩡하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요? 네, 평화 경제다. 이거 사실은 평화가 되게 렉토릭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네. 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평화 체제를 구축해서 경제 문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그걸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오늘 또 어떤 언론에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그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 포상의 문제를 마치 일부 언론에서 홍대 몰카나 워마드 또는 네. 뭐 안지사 무죄와 같은 여성 현안을 달래기 위한 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라고 네, 했어요? 그건 꼭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네. 또 여성 독립운동을 재평가한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사실은 그 흐름이 몇 년 전부터인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꽤 몇 년 됐는데 그 3.1 만세운동 때 네. 경상남도 통영의 기생분들이 네, 네. 만세운동에 맨 앞에 섰다는 역사 발굴이 있어갖고 그때 상당히 큰 뉴스가 된 적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뭐 이것을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건 네.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하여튼 오늘 전체적 기준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네. 발판으로 그렇죠. 남북경제 협력을 가속하겠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네. 어느 범주까지 하겠다라는 설계도를 설명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산을 좀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핵화라고는. 근데 그 어제 오늘 좀 나오는 얘기가 보니까 북미 간에 뭔가 물밑 접촉이 좀 있고 뭔가 가시권에 온 것처럼 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좀 참,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좀 넘으면 종전선언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 총회가 이제 최종 목표를 삼아서 네. 그 전에 다 조합을 조정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도 연결 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게 되면 바로 홍준표 전 대표가 9월 15일에 귀국을 한대요. 네. 그럼 별로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저는 않습니까? 뭐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미 흘러간 물이고 예. 당에 이제 별로 이제 홍준표를 의식하는 뭐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그래요? 다들 이제 이미 이제 지나간 물이다라고 다 생각하는데. 용도 폐기됐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언론에서 입장에서도? 예.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지나치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걸 즐기는 것 같은데. 네. 당내에서는 지금 별로 지지 기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그런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김병준을 쳐다보고 있죠. 언제 이제 칼을 뺄지. 이제 그런데 홍준표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전 조금 고민 요 지점에 조심스럽지만 네. 사실 계륵이 그냥 계륵되는 게 아니거든요. 닭갈비? 예, 예. 닭갈비라는 게 괜히 닭갈비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론 이제 말씀대로 홍준표 대표 또는 홍준표 체제는 이미 국민적으로 홍준표 대표는 국민적 심판을 받은 분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홍준표 체제에 대한 반성이 있었느냐. 그 한국당 자체에서.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가 이후에 이루어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물러나고 간 거고 당 자체에서는 아무런 반성이 홍준표 체제에 대한 반성이 없이 네. 김병준 체제가 조용한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게 계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닭갈비라는 게. 이걸 쓸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하자니 참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성으로 우리가 그때 체제에는 이런 게 문제점이었다는 걸 명징하게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공통성이 있는 거냐, 예. 단독 정부만 수립한 게 잘한 거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일 잘한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딱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네. 그때 이제 집권하고 첫 해 이제 제2건국 50주년이다. 아, 예. 그러니까 19년이 건국이고 예. 48년이 제2건국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딱
단박에 정리해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저희 정도원 의원님하고 별로 생각이 네. 다르게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민족의 문제다 보니까. 네, 이건 아주 당연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파를 뛰어넘는. 네. 국론 통일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저는 정말로 보면서 네. 이번 건국절 논란을 보면서 전 정도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봐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이걸 자꾸 가져가는 것이 정치적 공세로도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이제 실질적인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게 제2의 색깔론이 아니라면 예.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건국절 논란으로 한번 불 붙여봐야겠다. 네.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이제 그만하고 예.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그거 아닐까요?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정치적 어떤 그 가성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무슨 결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통령께서는 이게 70주년, 정부 수립 70주년이라는 표현을 써. 정부 수립이죠. 네, 정부 수립 네. 70주년. 그래서 뭐 이게 뭐 탄력부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북한이 어떤 의지를 가지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뭐 조만간에 방북한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가 폼페이오와 또는 미국과 어떤 조정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시베리아 횡단처럼 서울에서 타가지고 파리까지 한번 좀 진짜 뭐 며칠이나 걸려? 한 달 정도 걸리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걸려요. 그래요? 우리 나랑 같이 방송하는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가는데 네. 5일 걸린다 그러던데. 네? 그거밖에 안 걸린다고요? 근데 기차에 꼬박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고속철도도 아닌데 5일밖에 안 걸린다고? 더 걸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5박 6일, 6박 7일. 아, 그 정도면 네, 파리까지 가요? 네. 빨라졌네. 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마르크스 레닌 시대 얘기하고. 증기기관차 이야기. 그 정도는 아니고. 죄송해요.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이제 밝게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좋은데, 한편에서는 또 이 건국절 논란이 불집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다시 건국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저는 일단 좀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계속 논쟁하면서 해야 되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정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일단 국민들은 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쟁점이 뭔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무슨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물론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이유는 있어요. 이 나라가 처음 건국할 때 제대로 건국이 된 거냐. 네. 김병주 주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걸 이어나가야 되는 강훈식 의원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7835님이 지금 그 질문 보내주신 걸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김병준 위원장이 혁신의 방법으로 홍준표를 제거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거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무슨 스파이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걸 더 이상 못 갖게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를 공격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미 이제 영향력 상실했다니까요. 이제 혼자서 그냥 개인 플레이만 하겠죠. 그래요. 예. 밖에서, 당 밖에서? 네.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9월 15일 귀국이라고 하니까 이후 상황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광복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다 들으셨습니까, 두 분? 뭐 아무튼 경기 강원도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 특구 설치한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이런 비전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남북 관계가 잘 풀리고 비핵화가 돼야 된다라고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아무튼 감상평부터가 좀 궁금합니다. 정도원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그렇죠. 제목을 뽑더라고요. 예.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런 말이 되게 공허하게 들렸을 텐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남북 또 미북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 평화 체제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공허하지는 않죠.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가까운 미래. 네. 호평을 하시네. 강훈식 의원님은 제가 사실 정리한 거랑 너무 비슷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만.